자, 지난 주말 동안에도 윤석열 2차 체포집행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상을 깨고 박종준 경호처장, 또 이진아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경찰 조사에 출석을 했는데요. 자, 등등의 얘기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방송에서 자주 제가 뵙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예. 이게 이 말씀도 드리기 뭐하지만 이제 몇 년 만에 얼굴도 더 좋아지신 것 같기도 하고. 고맙습니다. 네, 또 말씀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이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꼭 좀 모셔서 예. 지금 경호처 부분에서 가장 예. 많이 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질문도 많이 드리고 싶고 많은 분들이 또 박관천 경정 오신다고 예. 많이 또 댓글도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그 경호처 지금 상황에 대해서 네. 한 것도 이제 말하기가 참 저는 그 사람들 지금 현재 경호차장이라든가 네. 본부장들이 신임 직원 들어왔을 때 아하. 제가 이제 거기 경호 작전계장을 하면서 교육을 시킨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육을 직접 시켰다. 예. 이제 참 들은 건 많은데요. 말씀을 다 드리기가 참 어떤 게 보면은 이 김성훈 차장이나 네.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이 좀 경호처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특히 뭐 3급, 4급 간부들을 이 자존감을 너무 떨어뜨리는 행동이 있어가지고 예. 제가 일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 지금 김성훈 차장이 경호처장 권한 대행을 하고 있고요. 예. 안에 이제 그 강경파라고 알려져 있고 네. 박종준 경호처장은 실제로는 온건파다. 그래서 사직서 내고 3차 예. 조사에 경찰 출석을 했다가 예. 뭐 결국 사직을 했는데 예. 왜 조사에 응했을까요? 지금 아마 박종준 저 차장은 제가 경찰 때도 같이 모시고 근무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경호차장 할 때 네. 그때 경호실이었죠. 예. 그때 이제 같이 근무를 했는데 이 양반은 그렇게 뭐 어떻게 막 이렇게 추진력이나 이런 것보다 좀 안정적인 스타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네. 좀 책임은 그렇게 크게 안 지는 스타일인데 온건파가 맞기는 맞겠네요. 예, 온건파는 그러면? 맞습니다. 네. 이분이 근데 뭐 경호차장 요번에 들어가니 경호처장 되니까 네.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정진석 실장이라든가 뭐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김용현 전 경호처장 네.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뭐 지역적 혜택을 좀 보았다 이런 말도 있긴 있는데 이 양반이 결론적으로 지금 그렇게 사직서를 내고 온 것은 한 두세 가지 이유로 네. 결론 지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삼청동 안가에 네. 후배인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등을 불러들여 가지고 중요 모의를 하게 하고 수행을 하게 이 사람이 한 소위 말하는 그 도박장 개당 비슷한 짓을 했거든요. 내란죄 주요 종사자다. 예, 이 사람. 그러면 내란죄의 중요 종사자로 윤통과 피할 수 없는 아하. 어떠한 내란죄 운명 공동체로 묶여버렸어요. 예. 거기다가 계속적으로 부담되는 어떤 형사 책임도 이 사람한테는 부담이 됐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경호실 안에 그런 부담 요소가 하나 있고 경호실 안에 물어보니까 이분이 그 세 가지 이야기를 했대요. 네. 자, 처음에는 무조건 수사 인력이 들어오면은 유형력을 행사하지 마라. 아. 너희들 힘으로 유형력 행사했다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이 되면은 이거는 무조건 구속이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러니까 밀면은 살짝 그 밀리는 참에서 뒤로 좀 이렇게 할 수 없으면 누구도 네. 한계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열어줘라. 안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하면서 이제 이광우나 이런 사람들이 뭐 저런 게 뭐 저 따위가 있어 하면서 반발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제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는 건데 예.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집행돼 가지고 공수처로 갈 때 그 방탄 차량 있지 않습니까? 네. S600 벤츠요. 네. 그걸 이용하게 그거는 좀 타협을 해라. 품위가 있으니까. 아하. 그래서 우리가 갈 때까지는 경호를 붙여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김성훈 이광호 라인에서 아하. 뭐 저런 게 있어 이런 식으로 반응이 된 거죠. 아하. 거기다가 뭐냐면은 이 김성훈의 가장 측근이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성심한 말씀드리면은 예. 경호실 인사를 담당하는 박모 부장, 저하고 박모 부장 있는데 예.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사 전형이 자기 말이 안 먹히니까 지금 있는 것도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네. 내가 이런 대우까지 받으면서 있어야 되나? 또 더구나 거기다가 대통령도 저번에 한번 나와가지고 어깨 춤췄지 않습니까? 앞에서 그때 그 김성훈 차장만 데리고 나오고 이광호 부장 이런 사람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까? 네, 패싱을 해버렸어요. 아하. 근데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게요. 경호처장이 경내에 있으면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그 현관문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만 나오면 경호처장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처장이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복합적인 문제로 아하. 예, 본인이 이제
이건 내가 이렇게 형사처벌을 부담을 크게 안으면서 과연 할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 회의를 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직서를 내고 세 번째 경찰 소환 조사에 응했다는 건데 또 한 명 이진아. 이진아 이 사람은 경비안전본부장입니다. 이 사람은 왜 경찰에 출석을 했을까요? 이진아 본부장도 그 핵심 측근은 맞는데 온건파입니까 이 사람도 그러면? 약간 여기는 이제 뭐냐면은 부하 직원들 말을 좀 많이 들었답니다. 그냥 본부장이 2급이거든요. 그런데 그 대통령 경호처는 3급 부장하고 4급 과장이 거의 중수적으로 움직입니다. 대통령 경호실에 처음에 들어오면 7급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인사를 난관을 2가지를 통과해야 됩니다. 즉 5급까지는 다 올랐는데 5급에서 4급 되기가 낙타 반을 공을 통과하기. 그다음에 3급까지는 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은 4급, 3급은 간다. 4급, 3급은 뭐냐면은 거의 뭐 2대1, 3대1밖에 안 돼요. 그런데 3급에서 2급 올라가기가 낙타 반을 공을 통과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괜찮았는데 이제 이 양반은 그거죠. 하는 게 2가지 약간 목적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너무 버티면은 나중에 그러면은 전부 다 체포영장 가지고 오면은 현장에서 다 체포돼 버리면은 그러니까요. 과연 대통령을 누가 보호할 거냐 이런 명분을 좀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도 본인 제도 좀 강경해야 되고 이분들이 지금 안에 있는 사람들도 제일 두려워하는 게요. 형사처벌도 두렵지만 내가 만일 수갑 차고 구속되면은 우리 처자식은 어떻게 되나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나요? 가족들 얘기 생각하겠죠. 특히 경호실은 그게 그 더한 게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청운동이라는 관사촌에 모여 있습니다. 정릉하고. 그러니까 부인들이 전화를 계속 하는 거죠. 엄마야. 누구 아빠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언론 나오는데 애들 생각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한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경호 실제 업무를 하는 사람 중에서 약간 한직이 어디냐면요. 전직 대통령 경호 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 경호에 특히 4급 서기관, 5급 사무관들은 서로 안 나가려고 그래요. 왜냐? 나가면은 힘이 떨어지고 승진 못 하니까. 승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외교부 공무원들 중에서 해외 공관장 2번 하면은 국내 1번 근무하듯이 돌려가면서 나가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한 서너 명으로부터 전화 받았는데 서로 나가려고 그러겠네요. 그때 내가 나갈 걸 왜 그냥 이 핑계대가 안 나갔나 하는 그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경호처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일단은 지금은 김성훈 차장이 경호처장 권한대행을 맡았어요. 이게 집행에 큰 변수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일 잘하신다고 저는 2가지가 나눠진다 생각합니다. 소수의 극렬 저항파가 생길 수는 있는데 소수 극렬 저항파 해봐야 제가 보니까 이제 경호처들은 뭐냐면은 평경호관 중에서는 사무관이 제일 고참이거든요. 5급 사무관. 이런 거 다 합해봐야 한 10명 이하인데 이제 제가 보기로는 나머지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김성훈 처장의 경호처장 직무대행 이야기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박종준 처장이 경찰로 갔죠. 그다음에 윤통이 이제 불렀답니다. 김성훈 차장을요. 김성훈 차장 불러서 혼자 불러가지고 뭐 하여튼 뭐 밥은 먹은 건 맞고요. 술을 같이 곁들였는지는 그거는 뭐 참 먹었겠죠. 원래 술 친구라 그러는데. 술 좋아하니까요. 그렇긴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니까 아마 거기서 건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장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상급 부장들을 설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날 부장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뭐 이제 밥을 주면서. 약간 격려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과격한 말이 오고 갔겠죠. 뭐 나를 적극적으로 방어해라. 무기를 사용해도 된다. 이런 말까지 실은 왔다 갔다 했다 그럽니다. 그 와중에 한 분이 나오고 난 다음에 아니 우리는 윤 대통령을 충심을 다해서 정말 모시고 대통령 경호처 근무라는 자존감 하나 때문에 있었는데 이거 우리가 이렇게 쇠가 빠지고 고생할 필요가 있냐. 아니 저 양반이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 당당하게 나가서 법률적인 대응을 한다고 그랬고 본인이 검사 출신인데 저렇게 숨어 있으면 어떡하냐. 그리고 처장님 여기 있는 이 많은 후배들 전부 다 범죄자 만들 겁니까? 해가지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다 보니까 또 이 양반이 또 이제 그 약간 그 경호실 내부망이 있습니다. 내부망이 글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주동자로 그 사람입니까? 갔던 부장이 글을 썼던 거예요. 아마 뭐 누구라 부장급이 썼다. 밥 먹고 나와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다 소문 났어요. 경호 3부장이 그랬답니다. 경호 3부장이? 3부장이 이제 그러니까 바로 그 박무부장을 시켜가지고 직외제를 시켜버렸습니다. 직무정지를요. 그러니까 이 밑에 그 사급이야 과장급이야 직원들이
뭐 이래 이런 겁니다. 뭐 틀린 말 쓴 것도 아닌데 왜 예. 이렇게 지게제 시키고 그러냐. 거기다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 그 경호실에서 그 중화기 무장을 한 팀이 있습니다. 네. 이제 보통 일반 경호제대 나가면 제일 뒤에 따라붙는 제대가 우리가 대테러 팀이라 그럽니다. 대테러 팀은 예전에 보면 이제 뭐 27특공대, 네. 경찰 특공대 이런 데서 되지는데 약간 거기는 권총이 아니고 중화기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화기 무장한 사람들한테 위력가시 비슷하게 시킨 겁니다. 즉 뒤에 그 백팩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메고 총기는 이게 실제로 이제 뭐 기관단총이 있는데 그걸 네. 갖다 들고 하면은 그건 너무 심하니까 예. 그건 가방에 넣고 예. 그다음에 그 가방에서 삽탄을 하지 말고 예. 탄창만 가지고 이 경내를 돌아라 이랬는데 그게 좀 이제 그걸 하니까 그 서기 과장급들이 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이 많은 대통령 경호처 경호관들의 자존심을 갖다가 땅바닥에 패댕기 치는 거 아니냐라는 반발이 심했다고 그럽니다. 내부 동료가 사실 심한 건 사실이네요. 글도 올라오고 예. 말도 안 되는 시키냐. 총 들고 무슨 뭐 하라는 거잖아요. 기관 단총 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하는 말이 예. 아니 이걸 갖다가 이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총을 들고 위력 시위를 하는 거는 네. 스크람 짜고 위력 시위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다. 다른 겁니다. 예. 그거는 자칫하면은 예. 거기다 말 삽탄까지 되어 있으면은 살인 미수의 착수가 될 수가 있다. 이거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이 아니고 자칫해 가지고 가정 있는 사람이 아버지가 살인죄의 어떤 그 정관하게 지킬 수 있다. 그건 절대 영원히 하지 말라고 감옥에 가 그랬습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변호사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야 그거는 절대 동조하지 마라. 제가 이야기해 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박경정님 우리 그 아내 몇 분하고는 자주 통화도 하시나 봐요. 그게 아니고 제가 전화한 게 전화 오더라고요. 아 전화 예, 제가 또 이제 제보군요. 경찰에서 수사를 하니까 예. 저한테 물어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 건 괜찮은데 적어도 특수공무집행 방해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말려 들어가면은 할 수는 없다. 네. 근데 밀면은 밀려라. 스크럼 정도 짜주는 네. 건 괜찮은데 무기 드는 것도 안 되고 스크럼도 대충 짜주다가 그럼요. 밀려라 이 말씀이네요. 예, 제가 1차 첩보행정 집행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스크럼은 짜되 팔을 뒤로 하고 있어라. 네, 너희 뒤로 체격으로 하고 밀어가지고 수상한 하나 뒤로 발랑 넘어지면은 예. 진단 이주는 쉽게 나온다. 진단 이주 나오면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인데 그렇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기 때문에 구속은 100%고 네. 나중에 잘 받아봐야 집행유예도 어렵고 그렇죠. 징역형이다 제가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은 무조건 파면해야 되고 연금 없어지고 구치소 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렇게 얘기 다 하겠습니다. 해주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저하고 주로 통화한 게 이제 3급 4급들이거든요. 네. 나름대로 퍼진 것 같습니다. 국과장들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죠. 부장 과장급들이죠. 네. 이제 그쪽에 저하고 같이 이제 근무 연배가 비슷하니까요. 자기들도 이제 그건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그것도 내부적으로 알고 있고 동료도 하고 있고 근데 그래 김성훈 차장은 더 강경하게 한다고 하고 예. 있는데 언제쯤 2차 체포영장 집행할까요? 지금 아마 공수처나 경찰에서는 특히 공수처에서는 그 박종륜 처장이 나온 다음에 네. 김성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거기도 안 알아봤겠습니까? 상당히 사고 칠 가능성이 높다. 이러니까 어떤 변수 충돌이 안 일어나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딱 그랬거든요. 박종준 처장이 나오는 거 보고 이번 주는 절대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고 제가 보기로는 지금 이 강성 부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이광우 본부장하고 그다음에 김신 부장 네. 이게 13일, 14일이 그 3차 출석 요구 마지막 날이거든요. 네. 그러면 15일쯤 되면 체포영장 발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이제 실은 참 그렇습니다. 국민 정서나 저 한남동 앞에 나와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일찍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좀 일찍 해도 한 16, 17일 돼야 이게 집행할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체포영장을 가지고 눈에 띄면 있지 않습니까? 네. 엄정하게 수갑 채워가지고 바로 호송차에 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들이 이제 같이 어떤 뭐 동조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아니 내부에서 이제 그동안 소위 말하는 은혜를 입은 사람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 은혜를 입은 사람도 뒤로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생각도 하고 있을 것이고 또 이제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경찰 내부에서도 좀 이걸 왜 이러냐 이제 이런 좀 약간의 좀 그걸 반발이라 그럴 반대 부정적인 여론이 그렇죠. 있다. 예. 근데 경찰 일선 형사들 입장에서는 저 뻔히 압니다. 아니 공수처가
자기들이 수사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네. 결국 가져가갖고 그래가지고 위험한 거는 경호처 직원들하고 부딪히는 일인데 그거는 우리 경찰 시키고 이거 뭐냐 이제 물론 국수본의 경찰 지휘관들은 안 그렇지만 밑에 형사들 입장은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형사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뭐야 우리가 이거 나중에 다치거나 문제 생기면 전부 다 우리만 문제 생기고 자기들은 체포영장 가지고 데리고 가면 되는 거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바로 되기보다는 뭔가 다른 또 체포영장하고 같이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주중이긴 하지만 예. 목금, 수목금 예. 뭐 이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구나. 뭐 목금으로 예. 보시는 거 같네요. 근데 또 이것도 뭐 방해가 될지 않을지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네. 예. 자, 지금 중요한 거는 뭐 어쨌든 간에 예. 그 들어갔을 때 충돌 부분이거든요. 좀 전에 뭐 예. 중하기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총 쏠 가능성 경호처에서 이거는 이제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총기 사용? 이 1차 집행하러 갔을 때 중화기를 개인 화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는데요. 경호원들은 기본적으로 아침에 오늘 내가 근무 들어간다. 네. 그러면은 뭐 무전기, 권총, 그다음에 탄창 요거는 허리띠에 차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우스갯소리를 그거 한 적이 있어요. 네. 이 총을 하루 종일 차고 있으면 허리가 좀 아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고참들은 총을 살짝 빼가지고 서랍 안에 넣어둡니다. 예. 가짜 그 총집만 차고 가는 겁니까? 그다음 이제 예. 대통령이 그 본관 밖으로 나온다. 아하. 관저 밖으로 나온다면 재빨리 넣거든요. 차고 이제 현장 예. 나가야 되니까. 예. 그런데 한 6급 되는 경호관, 7급 경호관이 선배들 한 분이 그래 하고 있거든요. 예. 지도 허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살짝 눕고 있다가 그대로 그냥 소위 말하는 조인트 까인다 그러죠. 예,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는데 그렇게 개인 학위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는 있는데 제가 예. 보니까 그 아주 극렬 분자 외에는 극렬한 어떠한 그 사람들 외에는 총기를 갖다가 겨누는 순간 또 다른 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네.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겨누는 신용만 어떠냐고 물어보길래 지지하면은 그제가 그랬습니다. 네. 실탄에 삽탄돼 있으면은 그 자칫하면은 살인죄의 실형의 착수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예. 쏘고 안 쏘고 문제가 아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바로 저 약간 외곽에 있던 경특대가 투입돼 가지고 완전한 무력 제압을 해버려야죠. 네. 근데 아마 그런 사용은 저는 좀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지금 말했던 아주 격렬 어떤 경호를 할 사람이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지금 뭐 자 김성훈 차장 나왔죠. 딱 세알일 수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예. 이광호 법장 나왔죠. 그다음에 김신 뭐 나온 사람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수행부장, 예. 그다음에 박모부장, 예.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경호부서에 부장 하나 정도 있고 그다음에 이 신명 안팎이네요. 과장 중에서 예. 한 두세 명이 있다고 그럽니다. 신명 안팎이네요. 예, 그래서 많이 돼봐야 10명. 10명 안팎이네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은 먼저 딱딱 바로 엄정하게 체포를 해야 됩니다. 체포를 해야 된다. 예. 그러면 가능하다. 또 지금 국수본에서 경찰청 산하에 형사, 뭐 형기대, 예. 뭐 총동원령 내렸거든요. 1000명 정도요. 예,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다 이분들이 2차 집행할 때 들어가는 겁니까? 일단은 제가 예. 보기로는 국수본에서도 국가기관끼리 물리적 충돌은 가능하면 모습이 좋지 않다. 네. 외신 기자도 보고 하는 상태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화 효과를 좀 많이 심리적 제압 효과를 많이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뭐 1000명 정도를 들어가게 한다는 거 네. 이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심리적으로 제압되거든요. 1000명 정도 들어오면 무섭겠네요. 그리고요. 이 지방청 광수단 있지 않습니까? 네. 광역수사단, 예. 뭐 형기대라든가 반부패 수사대, 마수대 근무하는 마수대. 사람들은 다 형사 경력이 어느 정도 이상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소위 말해가지고 조폭들이 40m 정도 설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한두 번씩은 다 경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뭐 그런 거 뭐 겪는다고요. 뒤로 물러나지도 않을 그런 스타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맞대응하는 스타일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앞에 그 관저 앞에 지지자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 뭐 잡고 후송할 때도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게 지금 것 같아요. 가장 저는 큰 문제라 생각됩니다. 호송 과정에서 예. 체포영장을 딱 집행하지 않습니까? 네. 보여주고 신병을 딱 제가 인수받으면은 뭐 차에 태우면 되는데. 예. 아닙니다. 안 탈 거. 그때부터 그 이제 공수처에 소관이 되거든요. 예. 즉 48시간 초시기가 눌러진 겁니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맞습니다.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갑 찰 때부터 48시간이죠. 뭐 수갑은 좀 그렇고요. 뭐 하여튼 뭐 딱 인계 받을 그런데 때. 이제 예. 아마 그쪽에서는 그럴 겁니다. 현직 대통령의 품위 때문에 네. 호송 그 차를 타기는 좀 그렇다. 예. 그러니까 내가 그 전용차를 이용해서 가겠다. 벤츠 차량. 예. 근데 만일 그 안에서요.
어떠한 신병상의 위해 문제가 발생하면요. 이것은 모든 책임을 이쪽에서 져야 되고 이거는 그 개호 지침에도 어긋난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반드시 들어갈 때 차량 2대, 즉 한 대는 원래 이제 VIP 들어갔다 체포할 때 승용차를 가지고 갑니다. 네. 장보다는 그 바로 밑에 있는 차 있지 않습니까? 행령 차량을 네.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그 차에 태워야 됩니다. 그 그리고 양쪽에 개호인을 인력은 붙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말하는 한간의 국민들은 뭐 수갑 이야기하지만 그건 조금 제가 보기로는 우리가 그 대한민국 국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제가 보기로는 안 했으면 수갑 좋겠습니다. 차원은 좀 그렇다. 예. 이렇게 보면은 거기 호송지에 보면은 경찰 장비를 호송 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안 해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예, 근데 개호는 붙여야 됩니다. 개호는 해야 되고. 개호는 반드시 붙여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능하면은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외신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양쪽에 개호를 내 가지고 외신 잡혀가는 게 외신 카메라에는 저는 좀 참 언론 입장에서는 죄송하지만 네. 이런 건 좀 안 비치셨으면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대통령실에 계셨던 입장에서 예.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좀 드리고 싶은 예. 게 아직까지 윤석열 도피설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도피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근데 이제 저번에 그 우리 안규백 의원님께서 예.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벌써 용산을 한남동을 떠날 수가 그러니까요. 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좀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게요. 일단 대통령은 저기를 관적 공관촌이라 그러거든요. 예. 공관촌을 나오게 되면은 대통령은 현관문을 나올 때부터 경호가 붙습니다. 그다음에 공관촌 문을 밖으로 나오면은 경찰의 교통이라든가 경호인력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관촌 내부에 보면 합참의장 공간도 여러 가지 공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쪽으로 잠시 이동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지만 예. 밖으로 아예 나올 수는 없다는 거네요. 그런데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개구멍이 하나 있다고. 예, 있습니까? 있는 게 있긴 그 있습니까? 합참의장 공간 뒤쪽으로 가면은 예. 그 스페인 대사관하고 연결되는 예. 조그마한 통로가 하나 있는데 예. 그리로 나온다 그래도 일단은 외부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경찰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그러지 않습니까? 위치는 다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체포영장 집행하러 갔을 때 어디 숨어 있으면 어떡하냐. 예.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관제였고. 패닉룸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관제였고 어디 예. 다른 데 가 있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 제가 보안 상황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데 만약 그래서 영장을 집행 못할 것 같으면은 저한테 현장에서 전화 주십시오. 그럼 제가 2분 이내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갖게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뭐 패닉룸 벙커라고 하는데 거기도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원래 안에서 들어가 잠궈 버리면 밖에서 못 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한번 변호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제 북강문이 쳐들어와 가지고 VIP가 안에 피신했습니다. 안에 잠궈 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VIP가 너무 이렇게 심신 충격을 받아가지고 심정지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미라 상태로 되게 놔두겠습니까? 아니죠. 예,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제가 보안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리고 참 그런 일은 우리나라 국격을 치는 일입니다.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속된 말로 대통령으로서도 그렇지만 한 나라에서 국민의 세금을 받고 공직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갑자기 대통령 된 게 아니고 그런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마지막 자존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지금이라도 나오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은 변호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자진 출석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되죠. 실은 자기 차로 이동해도 되고 공수처로. 공수처가 거기서 현직 대통령 바로 긴급 체포한다? 그런데 그걸 가능성 아주 떨어지거든요. 체포영장 집행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이제 문제는 그거 같습니다. 그 주위에 변호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 조서를 받지 않습니까? 조서를 받으면은 여태까지 검찰이나 공수처나 경찰에서 확보된 증거로 볼 때 내란 혐의로 구속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못 나오는 거잖아요. 조서 자체를 안 받으려는 거죠. 그러니까 14일도 신병 안전이 보장 안 되면은 헌재에 출석을 안 한다. 못 가겠다. 못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뭐 경호처 일어나는 문제들도 모든 게 그 어떤 일부 그릇된 간부들의 지금 말하면 뭐 김성훈 차장이죠. 이 사람은 진짜 제가 보니까 와 이런 짓까지 했나 싶더라고요. 저한테 들리는 말이요. 이거는 경호실 직원으로 일한 게 아니고요. 거의 무슨 내관 비슷한 일까지 한 것 같아요. 내관이요? 예. 내시 내관 말씀하시는 그렇죠. 겁니까? 아니 뭐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장례식 있었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
물론 그거는 이제 의전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그런 건 이제 의전이나 그다음에 총무비서실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대통령 그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은 경호보다 의전이 먼저입니다. 제가 있을 때도 의전에 가지 않습니까? 네. 의전에 가면 딱 이렇게 비밀 가방에 넣어가지고 일정을 줍니다. 네. 경호기획자라고. 그걸 받아와서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의전보다 더 앞서가지고 바꿔버리고 막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거든요. 너무 과잉 충성을 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뭐 골프장 갈 때도 이 양반이 처음에 이렇게 스케줄 짜고. 김성훈 차장이. 네. 그 하나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아니다. 이거는 뭔 말입니까? 김건희 여사랑 관계가 있습니까? 김성훈 차장이. 저도 이제 안에서 들은 말인데 네.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 이런 직원들 없습니다. 예. 근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은 김건희 여사가 애완견을 키우지 않습니까? 개 키우고 있죠. 토리가 뭐. 그 애완견 그때 옷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뭐 경호처 직원들한테 사오라고 그랬고 한간에 왜냐면은 그 뒤에다가 그 애완견 옷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다가 이제 뭐 경호실 그 로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넣어가지고 선물했다는 말도 가능히 있는데 제가 수족 역할을 한 거네요. 눈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이 경호처의 3급, 4급, 5급들한테 지탄을 받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제 승진에 목매여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의 수긍해 주는 건데요. 이런 짓은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하여튼 잘 좀 되려면 경호처에서 어떻게 보면 좀 융통성 있게 법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게 정답이 아닌가. 그래서 박관천 우리 행정관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과 말씀 나눴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